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장기간 군정 공백에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보존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문화재급 자산들이 방치돼 훼손과 도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상화폐 사기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모 씨는 지난해 회사의 구조조정 여파로 희망퇴직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이 씨는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소개받고 퇴직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좀 수익을 얻고자 해서 이제 넣었던 돈인데 지금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한 푼도 못 받고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씨가 투자한 업체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68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다단계 조직 에어비트. 그런데 한 상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회수 방법으로 플러스 토큰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 투자 업체를 소개받고 나머지 퇴직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아유, 완전 황금알 났었죠. 이것이 재투자, 재투다.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이제 넘게 이렇게 투자가 된 거거든요. 2달 재미를 보고 인공지능 기술로 가상화폐를 비싸게 되팔아 매일같이 수익을 지급해준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석 달 전쯤에는 출금이 아예 끊겨버렸습니다. 이 플러스토큰 대표가 알파고 팀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1,000만 원 넣고 지금 170만 원, 16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알파고 개발에 참여했다고 홍보까지 한 이 업체의 대표는 외국인. 구글 딥마인드 측에 문의했더니 근무 이력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올 초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포럼에서 강원도지사와 만남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과장됐다고 말합니다. 통제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좀 악의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의사는 공식적으로 부른 적도 없고 저희가 뭐 경찰한테는 뭐 연락을 받아갖고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는 드렸거든요.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역시 거짓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he Plus token was developed by Korean team's original Samsung Technology Core. 삼성 테크놀로지 코어요. 잠깐만요. 저희 공시 내용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관계된 계열사 쭉 다 나오는데 수백 개가 거기 없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사기가 의심된다며 플러스 토큰 거래에 주의를 당부한 상황. 해외에서까지 피해가 이어져 지난 7월 중국 옌청시에선 업체 관계자들이 공안에 붙잡혔고 수사도 베이징 등 대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 지역 책임자는 여전히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서버가 이제 해킹 공격을 당해가지고 데이터가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9월 21일 안에 열리는 걸로 이렇게 시그널이 처음으로 줬어요, 저희들한테. 뒤늦게 국내 투자자들도 잇따라 고소에 나서면서 경찰도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 판결로 이 군수의 직위가 박탈당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항로 진안군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군수가 지방선거 당선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른 게 맞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가 지난 2017년 추석을 앞두고 7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210개를 유권자들에게 돌리도록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이 군수가 선물을 준 유권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점, 폭로를 암시한 공범 박모 씨를 지난 홍삼스타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며 회유하려 한 점 등을 범행 증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 행위가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재선된 지 1년 3개월 만에 낙마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임기 중에 도내 단체장이 옷을 벗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군수 부재가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와 함께 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내일이면 18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입 후보 예정자와 정당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등 총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마다 정치인의 공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적은 현수막에도 어김없이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180일 앞둔 내일부턴 이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있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합니다.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가능한데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과잉 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데 신인에게는 불리하고 현직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게, 현역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 홍보를 하거나 알리는데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인데 총선 일정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예비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은 각각 오는 12월 17일과 내년 3월 말에 이루어지며 선거를 2주가량 앞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4월 초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에는 사전투표가, 15일에는 본투표가 치러져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드론 전문 교육센터를 타 지역에 조성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국토정보공사와 드론 전문 교육센터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측이 지난 8월에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는 바람에 도내 유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이에 대해 포괄적 협약일 뿐 경북에 센터 설치 계획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출산율이 최근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는 1.04명으로 지난 2000년 1.6명과 비교해 0.5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도내 출산율은 2005년 1.09명까지 떨어졌다가 아이 낳기 운동과 정부 정책으로 2015년 1.35명으로 회복됐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가치 있는 문화재들이 아무런 보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늑장 현장 조사에 허위 보고 논란까지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400년 전 지어진 건축물인 남원 주생면 사계정사입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곳으로 남명 조식과 일제이양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시판이 있어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판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고 석가래 사이에 회가 떨어지는 등 훼손이 심각합니다. 민간에서 문화재 보존 처리 지침에 따르지 않고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형 훼손이 되기 때문에 먼저 문화재를 지정한 다음에 지난 2016년 전라북도 문화재로 신청했지만 전라북도는 2년이 훌쩍 지나서야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빌법으로 이름을 날렸던 9.1 방복령 선생이 직접 써 지난해 도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한 시서첩도 마찬가지.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에 따르면 문화재 신청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도내에서 현지 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지난해 23건 중 단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안 직소폭포와 진안 수선루 등은 담당 공무원들이 1년이 지나서야 현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기간 안에 심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특성상 민원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도 필요해서 신속하게만 대처할 수 없는 측면이고 하지만 전라북도가 보존 책임을 덜기 위해 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서 좀 지정하는 데 좀 시일을 앞당길 수 있고 지금 훼손돼 가는 문화재들을 하루빨리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돼. 오늘 도정 질의에서는 특정 유적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표기하고 신청 날짜를 다르게 표기하는 등 허위 보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와 조사 실적이 매우 미흡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기획조사 연구자료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발간한 자료라야 새만금 사업 추진 전략과 자동차 산업 대책 등 고작 4건. 반면 광주 전남본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고령자 증가 대책,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모두 19건을 발간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위상과 역할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데 이건 거의 자포자기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북이 4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의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는 거 아닌가. 무의미하고 관행적인 통계 수집과 발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사급의 전문 인력이 은행 여수신이나 기업 동향, 소비자 동향 등 틀에 박힌 통계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R&D 투자에 대한 지역적 투자에 대한 통계 수치도 혹시 냅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통계 수치 혹시 내십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현실적인 통계와 조사 연구가 시급하다는 따끔한 충고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에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고 그 연구 결과를 지자체 등 이런 정책 당국과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부족한 인력과 여건을 토로했지만 지역 경제 파수꾼 역할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립전북대학교가 도서관 이용료 예치금 이자를 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진희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는 1,500여 건의 도서관 이용권 발급으로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납부받았으며 현재 이용료 적립액은 3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또 지난해에는 400여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한 가운데 회계 수입보다는 지역사회 환원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는 강제 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1여객과 성진여객 사주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버스기사들이 제기한 체불 임금 소송에서 진 뒤 밀린 5억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채권, 채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살해한 일당의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28살 A씨 등 5명은 피해 여성과 성매수를 한 남성이 SNS를 통해 연락해오자 피해 여성이 신상을 발설했다며 함께 살던 원룸에 가두고 3개월 동안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중순 익산의 한 원룸에서 장애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